자, 다음은 건축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의 구조. 건축의 구조란 건축물이 사고 발생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네. 이게 건축의 가장 큰 목적이, 건축 구조의 가장 큰 목적이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당연히 구조적으로 건축의 구조로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역할이고 가장 핵심적인 어떤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의 구조에 대해서는 좀 전문화된 어떤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에서는 여러 분야가 있지만 설계에서도 건축 설계가 있고요. 구조 설계가 있습니다. 건축 설계는 기본적으로 사용성, 디자인에 대한 설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조 설계는 외력 대응, 이 내용이 주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 설계에서는 구조 설계랑 어떤 흔히 말하는 콜라보가 잘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이 어느 하나가 좀 결부가 되면 설계가 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건축 설계든 구조 설계든 이게 같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 구조 설계하고 건축 설계가 어떤 거의 일체화된 그런 내용으로 가면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뭐 인터넷의 자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어떤 건축물을 보시면 이 구조적인 응력, 그다음에 구조 형태가 거의 디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내진 구조 같으면은 외부에 뭐 이렇게 가세라고 하는 브레싱을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또 외부 디자인으로 활용하는 이런 건축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구조는 어떤 건축 설계, 구조 설계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건축의 3요소인 구조, 기능, 미 요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잘 이렇게 믹싱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잘 사용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건축의 구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건축 구조에서 구조 계획과 구조 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구조, 건축 계산. 결국은 이거는 구조 설계입니다. 자, 구조 설계에는 구조 계획이 있고요. 구조 계산이 있죠. 이 두 개를 합쳐서 구조 설계라고 합니다. 구조 계획에서는 사용 목적에 맞게 모든 외력에 대해서 또는 집안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체를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당연히 경제성까지도 봐야 됩니다. 건축에서는 어떤 구조물을 만들고 어떤 건축을 행함에 있어서 경제성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왜냐면은 뭐 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만 다 했을 때 어떤 시공 단가라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뭐 건물을 분양을 할 때라든가 이게 시장 상황에 맞게 경제성을 감안을 해야 그 건축물이
또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그걸 사용을 해서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뭐 그 산업 분야도 비슷하긴 하지만 특히 건축 부분에서는 이 경제성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이런 구조 형식, 기초 구조 등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구조 중에는 그 기초 구조 이런 지정 이런 부분도 제가 구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어떤 그 지상 상부에 올라오는 거 말고 지하 부분에서도 처리해야 될 구조들이 더 많죠. 예. 저희가 이렇게 땅이 있어요. 자, 이 땅에 지하도 넣고 지상에도 건물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땅을 파야죠. 지하를 뭐 지하 3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지하를 파야죠. 지하를 파야 됩니다. 지하를 파면은 이 토사, 이런 흙들이 무너지겠죠, 여기. 직각으로 흙을 파면 당연히 옆으로 무너지죠. 그래서 실제 시공할 때는 여기에 이런 흙막이라는 걸 합니다. 흙막이. 흙막이 구조를 저희가 계획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작용하는 토압, 피가 이 흙막이를 통해서 버텨야 되죠. 이 흙막이가 이 외력을 버티지 못하면 무너지니까 지하 구조물을 만들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이런 흙막이 구조, 흙막이를 만듦에 있어서 당연히 이 흙막이 재료나 구조 방식을 결정을 해야 되고 이 재료나 구조 방식에서 당연히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경제성에 대해서 연동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당연히 이 흙막이는 비싸죠. 예. 차수 흙막이도 있고요. 차수 목적도 있어야 되고 흙막이는 그다음에 그 하중에 대해서 견뎌야 되고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흙막이의 종류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을 논리를 봤을 때 당연히 이런 흙막이를 하면 비싸게 돼 있고 당연히 또 이런 것들은 도심지에서 주변에 이런 인접 지반에 건물들이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직각으로 팔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이게 반대로 주변에 이런 구조물이 없는 상황이고 또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건축 면적이 좀 작은 경우 그래서 같은 대지 안에서도 그 내가 올리고자 하는 건물 주변에 여유 대지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이런 흙막이 하지 않고 그냥 오픈컷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흙막이가 필요 없죠? 여기 남는 땅이 많으니까 흙막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땅을 안식각을 줘서 이렇게 파고 지하 구조물을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기초를 치고. 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조 계획이란 거는. 그래서 계획은 어떤 이 전체적인 어떤 대지의 상황, 그 다음에 어떤 집안의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집안의 상황,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어떤 경제성을 잘 고려를 해서 그렇게 지금 구조 형식이나 기초 구조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한다는 거고요. 또 기초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집안의 상태, 이 집안이 사질토인지 점성토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기초 구조 자체도 그냥 일반적인 진해력 기초를 할 것이냐 아니면 파일 기초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구조 계산입니다. 구조 계산은 이런 구조 계획에 따라서 이 구조에 이런 구조물에 가해지는 어떤 하중들에 대해서
수치적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하중, 활하중, 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수압, 토압 이런 응력 계산을 해서 안전하게 부지의 단면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에는 여러 가지 하중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 하중에 대해서 이 구조물은 견뎌야 되죠. 물론 최근 추세로 봐서는 이런 외력에 대한 하중들이 점점 커지는 추세라서 이런 구조에 대한 어떤 그 계산 기준, 저항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구조 계산을 통해서 그 응력에 대응하는, 이런 힘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런 구조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구조 계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3층짜리 구조물이 있어요. 3층짜리 구조물에 일반적으로 고정하중이 발생이 되죠. 여기서 실사용하는 활하중, 라이브로드라 그러죠. 사람이 거주를 하고 또 여기 거주를 함으로써 필요한 기자재들, 뭐 가구라든가 어떤 뭐 PC라든가 어떤 그런 시설들 이런 게 이제 활하중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구조체에 고정하중이 있죠. 고정하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활하중이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오면 여기 눈이 쌓이겠죠. 이렇게 설하중이 있고 바람이 불면 풍하중이 있고 지진이 오면 지진하중 그 다음에 바닥에서 수압도 올라오고 토압도 올라오고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무너지지 않게 하는, 버틸 수 있는 계산을 하는 것이 이 구조 계산 파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 설계란 것은 이 구조 계획, 그 다음에 구조 계산, 이 두 가지 모두를 합친 것을 구조 설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설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건축사가 하는 그런 그 디자인을 하고 어떤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것도 설계인데 이건 건축 설계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구조적으로 버티는 그런 또 계획을 하는 것이 구조 설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그 좀 추세 또는 또 어떤 최근에 요구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이 구조 설계를 하는과 동시에 이게 디자인적으로 또 부각되는 이런 게 좀 세계적인 추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그 구조 계산에 의한 구조 재료지만은 이게 디자인적으로 좀 더 특화되고 미적인 요소까지 또 어떤 그 사람들한테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소까지도 영향력이 발휘하는 그런 구조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설계 부분은 아주 인간 생활 또는 이 건축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설계와 구조 설계.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 설계자와 구조 설계자가 따로 있는데 서로 상호 긴밀한 콜라보가 잘 돼야 되죠. 건축 설계자는 너무 어떤 그 디자인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을 해서 구조를 완전히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버티지 못하는 건물은 건물 자체가 어떤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건축물이 버티면서 이게 좋은 기능을 쓸 수 있고 또 좋은 어떤 미관적인 요소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어떤 서로 어떤 그 협조가 없이 건축 설계자가 구조적인 걸 다 배제를 해서는 이 건축물 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요. 또 구조 설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 설계자도 어떤 그 너무 구조적으로만 했을 때는
이게 사용이 불편을 하고 미적으로 어떤 감동을 줄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그게 이렇게 일체화가 되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구조 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구조 계획 시에서는 먼저 구조 형식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구조 형식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일단 건물의 용도, 그 다음에 규모, 대지의 조건, 그다음에 구조 형식 특징 비교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먼저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이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이냐. 용도에서는 먼저 주거 용도냐, 업무 시설이냐, 상업 시설이냐, 교육 시설이냐, 예. 이런 종류의 용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용도에 따라서 구조 형식이 결정이 되겠죠. 먼저 주거. 우리가 사는 아파트. 정식 명칭은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꼭 아파트만이 아니라 뭐 빌라라든가 어떤 집합 건물 이런 것들,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주거용 건물 용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주거 용도에 있을 때는 구조 형식이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를 한번 보시면 아파트는 벽식 구조입니다. 기둥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버티는 구조를 만들면서 내부 공간을 사람이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야 돼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용도가 아파트다. 평면으로 보시면 일반적인 그 오피스 용도나 이런 가구식 구조 또는 기둥보 구조 이런 때일 때는 건물에 기둥이 있죠. 네. 건물이 외벽이 있으면은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 기둥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좀 불편한 구조예요. 어떤 가구를 놓거나 뭐 침대를 놓거나 책상을 놓거나 장롱을 놓거나 이랬을 때 되게 불편한 구조죠. 결국은 구조에서는 이 외력에 견디는 이 부재의 단면, 이 단면 사이즈로 구조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바꾸죠. 이 벽체, 이 수직력을 대응하는 게 이 기둥 두 개라고 하면은 이 기둥 두 개의 면적만큼 이렇게 벽으로 만들죠. 이 면적을 똑같이 만들면 돼요. 그러면 면이 반듯하니까 여기에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가구도 놓고 이렇게 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용도, 이 주거용 아파트일 때는 이런 벽식 구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형식을 이 용도에 맞게 가는 거고요. 나머지 뭐 교육시설이나 업무시설 이럴 때는 이 벽식보다는 기둥 벽식 구조, 기둥을 놓고 기둥 보식 구조, 볼을 놓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실사용의 어떤 튀어나오는 기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간섭받지 않는 이런 용도일 때는 그런 구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도 부분의 이제 구조 형식 결정에도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규모 및 대지의 조건. 이제 건축 규모나 어떤 대지의 조건에 따라서 구조 방식이 결정이 되죠. 예. 대지의 조건이 땅이 좋지가 않다.
자, 이런 터파기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자, 이렇게 절반을 쪼개서 이쪽의 토질은 연약 지반이에요. 이쪽의 토질은 경질 지반이에요. 자, 이렇게 연약 지반과 경질 지반이 서로 믹싱이 되어 있습니다. 믹싱이 되어 있을 때는 이 밑에 구조물, 기초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기초 구조물을 만드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건축물이 따라서 올라가고 이 힘이 밑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연약지배일 때는 기초가 처지겠죠, 이렇게? 여긴 경질 지반 아래서 딱 갇히고 있는데 여기는 연약 지반. 처지니까 여기는 기초 구조 형식 자체를 다르게 가야 돼요. 경질 지반일 때는 그냥 지내력 기초를 가면 된다 하실 때는 연약 지반일 때는 여기에는 경질 지반이 나올 때까지 필요한 이런 파일을 박아야 되겠죠. 이런 파일이 박아서 이 경질 지반이 만나는 데까지 박아놔야 이 하중이 버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지의 조건까지 감안을 해서 구조 형식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 형식별로 특징에 대해서도 좀 비교를 해서 구조 형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대지의 조건과 관계된 건데 구조의 형식. 대지의 조건에서는 이게 크게 도심지 대지인지 그 다음에 어떤 그 택지지구인지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자, 도심지에서 어떤 건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약되는 사항이 많죠. 명동 한복판에 30층짜리 빌딩을 올리겠다. 그 계획을 했을 때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부분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건축을 하면은 건축에 수반되는 어떤 자재, 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재료들이 과연 그 중량물, 그 다음에 대형의 자재, 또 그런 자재를 시공을 하면 필요한 대형의 장비 이런 것들이 이런 도심지 공사나 어떤 이런 대지의 조건이 어떤 반입 자체가 불가한 조건이다. 어떤 이런 그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여건이다. 이럴 때는 이런 구조 방식을 채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지금 거기에 어떤 PC 콘크리트로 아주 단기간에 아주 대형 부재를 공장에서 조립해 와서 아주 단기간에 빨리 만들어서 빨리 사용을 해서 빨리 분양을 해서 수익성을 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그런 그 대형 부재 자체를 반입할 수도 없고 시공할 수도 없는 조건이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명동 한복판에 지금 건축물을 제가 경험을 했지만 거기에는 신축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신축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리모델링 공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체 자체를 지금 만들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레미콘차가 와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뭐 그다음에 대형 자재가 와서 설치를 하고 대형 장비가 와야 되고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대지 여건 자체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감안을 해서 구조 형식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각 구조 형식에 대해서 어떤 그 고려를 해서 이런 조건을 고려를 해서 구조 형식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 계획 시에서 안정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건축의 구조는 당연히 안정성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고정하중, 활하중, 수직하중, 지진, 바람, 이런 수평하중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수직하중, 수평하중. 이건 당연히 구조 계산을 해야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구조 계산을 하면은 고정하중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하중, 10층짜리 건물하고 그다음에 20층짜리 건물하고는 무게 자체가 다를 거 아닙니까? 이런 무게를 다 감안을 해서 안전율을 곱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 계산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서울의 그 롯데 월드타워 123층짜리 있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23층이고 높이가 555m입니다. 뭐 엄청나게 육중한 건축물이죠. 얘 기초 두께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초 두께가 6m입니다. 콘크리트로 채워진 6m. 일반 건축물 2개 층 높이가 다 콘크리트로 다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어떤 안정성을 감안을 하면 그 정도의 두께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아파트 20층, 25층짜리 아파트들 기초 두께는 1m 정도고 또 지층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뭐 1m 안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 건축물의 고정하중, 그다음에 건축물의 어떤 사이즈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그 안전성 있게 그런 기초 계획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상주하는 당연히 이제 건축물이 크면은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필요한 부자재 이런 것들이 다 활화중으로 라이브로드로 들어가죠. 그런 것까지 같이 연동이 돼서 건축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진, 바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수평하중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삼풍백화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게 이 하중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운영이 잘못된 거죠. 원래는 지하층에 있던 식당이나 이런 시설들을 어떤 백화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제일 꼭대기층으로 올렸어요. 근데 그 건물을 계획을 하고 구조 계산을 할 때는 그런 어떤 사용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원래 계획된 대로는 거기에 무거운 어떤 그런 활하중은 지하, 하부층에 배치를 하게끔 계획을 한 건데 어떤 그 백화점에서 어떤 그런 경제성, 수익성을 위해서 어떤 그런 계획되지 않은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무게를 계획된 그런 구조 계산을 상부로 올리면서 건축물 전체에 구조적으로 무너지게끔 하는 영향을 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 계획할 때는 이런 안정성에 대해서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뭐 경제성이죠. 구조계획식 경제성. 구조계획 때는 이제 골조의 소요 자재 뿐만이 아니라 시공 방법, 공사 기간, 건물의 유지 관리 등에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 구조적인 구조 계획이 이제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은 뭐 아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 방식에 따라서 골조 자재가 결정이 되고 그 골조 자재가 또 어떤 그런 시공 방법 또 이런 인력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크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건축을 함에 있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 다 거의 뭐 세트로 가는 건데 자, 구조 계획을 한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당연히 재료가 철근 들어가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들어갑니다. 이 철근과 콘크리트 가격은 최근에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철근값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금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사 금액 산정에서도 지금 좀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콘크리트 가격도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이게 상승을 하고 또 콘크리트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 당연히 이 재료비가 올라가죠. 재료비가 올라가면 이 노무비도 같이 올라갑니다. 노무비까지도 연동이 되고 당연히 경비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는 이런 재료 또 이런 시공 방법에 따라서 노무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철골조다. 철골조 같은 경우에는 빔이 들어가죠. 철골 빔이란 재재가 들어가고요. 또 이거에 따라서 용접사, 또는 용접공 이런 노무가 발생이 됩니다. 이 철근 값이 다 오르면은 당연히 철골 값도 오르죠. 원재료 자체는 같으니까요. 예. 이런 재료들 공법에 따라서 또 공사 방법, 그다음에 공사 기간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가기 때문에 구조 계획을 할 때는 이런 경제성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 자재 수급이라든가 자재 수급이 이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자재 이런 걸로 이제 계획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경제성에 대해서 가만히 잘 고려가 잘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거의 이거를 거의 수입에 의존해야 되고 이게 자재가 엄청나게 고가인 자재다. 이런 자재일 때는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현장에서는 건축 시공을 함에 있어서 자재 수급이 원활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 방법이 쉽고 이런 자재를 써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구조 공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자재도 구하기 힘들고 이 자재로 시공할 수 있는 사람도 구하기 힘들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지면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막 이런 내용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 계획할 때는 이런 그 경제성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재료 부분이죠. 구조 재료는 이제 역학적 성질 외에 가공성, 내구성, 내화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구조 재료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질에 대해서 견뎌야 되죠. 예.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일단 구조 재료 중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의 역학적 성질, 가공성. 여러분들이 그 가공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성형성이라는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용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구조적인 요소까지도 감안된 그런 가공성을 또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는 이 가공성이 좀 좋아요. 원하고자 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도 이 가공성, 그 다음에 이 내구성, 내화성 등을 감안을 하죠. 그리고 경제성. 철근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가 주 재료인데 이 콘크리트란 재료는 구조 재료로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료입니다. 어떤 그 철골 쪽에서 쓰이는 어떤 H빔, 철골빔 이런 자재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콘크리트는 재료 자체로는 훨씬 저렴합니다.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요구 성능을 다 발현할 수 있는 이런 재료를 구조 계획 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건축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총론의 내용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축 구조의 종류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